라즈베리파이 모듈의 그 구성입니다. 이 그림은 그 라즈베리파이의 그 포트라든지 그 보드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물과 같은 사진입니다. 사진이고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즈베리파이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모로 돼서 이쪽이 한 5, 6cm 정도가 되고 이쪽이 5, 6cm 정도가 되고 이쪽이 이제 좀 더 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그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싱글 보드 컴퓨터로 부르기도 합니다. 싱글 보드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인데 우리는 이제 보통 데스크탑 하면은 집에 큰 기판이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카드 슬롯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싱글 보드 컴퓨터의 경우에는 카드 슬롯에 뭔가 꽂히는 게 아니라 그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열어보면 이런 메인 주기율표가 있죠. 메인 보드가 있고 이제 PCI 버스 같은 게 이렇게 슬롯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PCI 카드를 이제 꽂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디스크를 꼽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착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싱글보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이런 하나하나의 기능들이 칩화되어 있습니다. 칩화되어 있습니다. 칩화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런 CPU도 이렇게 칩, 그리고 이제 이게 HDMI 포트인데 이것도 이제 그 실리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USB인데 어떤 이제 컨트롤러 모듈로 반대편에 아마 장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카드가 아니라 이렇게 칩 형태로 싱글 보드 컴퓨터는 그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칩 형태로 그 한 보드에다가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 그 물리적인 구성 영역이 되게 작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발열 문제라든지 뭐 작아져야 되죠. 공정 자체가 작아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미세한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보드가 넓게 돼 있기 때문에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 뿐만 아니라 이 넓이가 넓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하는 면이 많아서 발열 같은 거를 이제 덜 걱정해도 되는데 싱글보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한 보드에 칩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 그 칩의 발열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기술적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그가 나와서 파워 모듈이 있죠. 그래서 파워 모듈에서 뭐 3.8V, 뭐 5V, 9V, 12V 이렇게 여러 개가 파워 디스트리뷰터, 파워 분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V에다 꼽으면 그 220V로부터 3.8V, 5V, 9V, 12V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전력을 안정되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싱글보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배터리 파워드 돼 있거나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제 그 배터리로부터 파워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 또는 이제 USB로부터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담이 많죠. 왜냐하면 배터리는 다 쓰게 되면 다시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20V 같은 경우를 충전하는 일은 없죠. 근데 싱글보드 컴퓨터는 이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나온 겁니다. 요즘에는 싱글보드 컴퓨터 이러면 이제 모바일 용도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패키징을 따라서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쓰면 되겠는데 그 부분적인 예가 요 라즈베리 파이가 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싱글보드 컴퓨터로서 이제 좋은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DSI 디스플레이 커넥터. 그래서 요게 그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FPCB라고 해서 플렉서블 PCB가 있습니다. PCB는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는 요 파란 기판이 PCB입니다. 프린티드 서킷 보드입니다. 그래서 보드에 그 서킷이 프린트되어 있다고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요 앞에 이제 플렉서블은 이제 구겨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비스텐 형태로 이제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 연결 단자를 꼽으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HDMI 포트가 있습니다. HDMI 포트. 이 HDMI 포트로도 비디오 시그널을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연결할 수가 있죠. 이게 좀 더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텔레비전의 HDMI 포트에다 꼽으면 디스플레이가 성공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DSI 디스플레이 커넥터 같은 경우는 비디오 신호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만 뽑아내는 데 반해서 이 HDMI 포트는 비디오뿐만 아니라 오디오까지 같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HDMI 포트 내부를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해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디오도 포함하고 오디오도 포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 컴퓨터를 HDMI 쪽에다 연결할 때는 그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오디오 신호가 이 모니터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니터에 스피커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소리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류들을 자주 만나게 되곤 하는데, 디스플레이 포트는 이렇게 두 개가 라즈베리 파이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 중에 두 개 다 사용하진 않고 네트워크로 물려서 이제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크로스 라인으로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해서 그 실험을 하게 됩니다. 굵직굵직한 부분들만 한번 보면 이건 카메라 센서 인터페이스의 뜻입니다. CSI가 카메라 센서 인터페이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많이 팔죠. 그래서 영상 처리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여기 카메라라고 써 있군요. 카메라로 써 있는데 요거에다가 그 카메라를 연결해서 우리가 그 카메라를 부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는 입력 장치입니다. 입력 장치. 그래서 영상 입력 장치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면 그걸 또 이제 처리해서 디스플레이에다 보여주던지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CPU가 되겠고요. 여기 써 있네요. 브로드컴 BCM 2837이고 1기가 바이트 램으로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컴퓨터 표시를 할 때 이 B자가 대문자면 바이트입니다. 소문자면 비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사용할 이 GPIO 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0개의 핀으로 되어 있죠. GPIO. 그래서 General Purpose로 읽죠. Purpose. 이제 우리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는 purpose로 배웠을 텐데 purpose로 이제 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general purpose IO, input outpu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목적의 general purpose,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적의 입출력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이 하나죠. 포드가 다리가 하나가 나와 있죠. 이렇게 하나가 이 보드에서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라인이 하나면 그 전송할 수 있는 공유 양도 이 라인이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물론 이걸 입출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그래서 GPIO를 인풋으로 사용하거나 아웃풋으로 사용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컴퓨터 쪽이고 이쪽이 어떤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내기만 한다. 얘가 이제 입력만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겠죠. 보내기만 할 수도 있겠죠. 효율적입니다. 왜 한 방향이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입력만 계속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LED다 만약에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 계속 출력만 하겠죠. 그죠? LED는
입력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뭐 만약에 소리 센서다 이게. 그러면 입력만 하겠죠. 입력만. 요렇게.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약속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복잡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 디바이스랑 처음에 몇 바이트는 보내고 처음에 몇 바이트는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I/O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는 아니고 효율적인 예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GPIO는 입력 전용이거나 출력 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라즈베리파이 지금 우리는 3 B타입의 플러스를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있는 40개의 핀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입출력 라인이 40개인 거죠. 40개.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비트씩 보낼 수 있는 거죠. 한순간에. 그죠? 근데 원 와이어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원 와이어. 투 와이어만 돼도 되게 편하겠죠. 무슨 입출력을 할 때 하나는 이쪽으로 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하면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 와이어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낼 때는 이쪽에서 못 보내야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는 받고 이쪽에서는 보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O 실험을 라즈베리파이 가지고 할 때는 보통 이 GPIO를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데 그게 40개의 핀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보면은 5V 마이크로 USB 이렇게 돼 있죠. 마이크로 USB가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그런 거 말고 삼성폰이나 LG폰 이렇게 보면 5V 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 USB입니다. 마이크로 USB. 이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파워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라운드가. 파워는 5V를 보냅니다. 5V를 그 표준에서 USB가 이제 모든 디바이스는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에서 이 5V를 파워로 지원합니다. 이 파워가 5V이려면 이게 전위 아닙니까? 전위. 그래서 그 위상이기 때문에 이 5V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라운드를 또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그라운드는 0V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라운드에 0V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5V로 이 USB가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개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그 USB의 전송 신호의 기본 그 단위인 D+, 디퍼런셜 플러스, 디퍼런셜 마이너스, D 플러스와 D 마이너스의 조합으로 데이터의 형태를 전송합니다. USB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워는 뭐 했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게 에너지화 돼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이크로 USB를 통해서 받는 이 5V도 이런 파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 역할. 파워를 준다면 그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이 USB는 D 플러스하고 D 마이너스의 그 시그널 셋을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 끝에 5번째 거, 요쪽 5번째 거, 요 5번째 거, 요거는 뭐냐면 OTG 케이블입니다. OTG 케이블. 지금 여기에는 파워 용도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USB는. 그런데 이 OTG 요 마이크로 USB의 요 케이블은 그런 기능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더고입니다. 온더고는 뭐냐면 사용하는 중에 뭔가가 진행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더고입니다. 고가 실제로 갔다 왔다 하는 거니까 그거 상에서 뭔가를 한다는 뜻인데 뭐냐면 얘가 만약에 그라운드로 물리느냐 얘한테 요 OTG 포트를 5V에 연결하느냐 그라운드 0V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주어집니다. USB는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하게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다 디스크를 꼽으면 우리가 꼽은 그 USB 스틱은 무조건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무조건 마스터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USB를 연결해서 컴퓨터에다 꼽으면 컴퓨터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폴더로 보이죠? 그 얘기는 그 USB를 통해서 컴퓨터는 그 마스터 역할을 하는 거고 USB 라인을 통해서 그 폰 쪽에서는 그 슬레이브로 해서 USB 스틱으로 보이는 어떤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안에도 이런 OTG 포트를 연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누가 마스터를 할 거고 누가 슬레이브를 할 거냐를 정하는 게 이 포트가 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포트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V를 주느냐 0V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OTG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5V를 줄 경우엔 마스터가 되고 0V를 줄 경우엔 슬레이브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동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기술적인 이름을 OTG라고 합니다. 그래서 OTG 케이블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mm 잭이 있군요. 이건 이제 스테레오 오디오하고 컴포짓 비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드 USB 포트 4개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USB 포트가 이제 있는데 요거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USB 포트 안에 요거 USB 꽂는 안을 보면 여기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2.0,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3.0입니다. 2.0과 3.0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송 용량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이 확실히 유리한 것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3.0인데 3.0 포트에다가 2.0 슬레이브 스틱 같은 걸 꼽으면 이 3.0이 2.0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3.0은 2.0도 되고 3.0도 됩니다. 3.0인데 3.0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전 모델인 2.0도 된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백워드 컴패터블 하다고 합니다. 백워드가 반대 방향이죠. 워드가 이제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컴패터블하다,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인데 옛날 거를 꽂아도 옛날 거 동작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백워드 컴패터블 합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끝에 있는 그게 10 베이스 T입니다. 10 또는 100 베이스 T입니다. 그러니까 10메가 또는 100메가의 그 속도를 지원하는 이더넷 소켓이 되겠습니다. 소켓은 우리가 전구를 소켓에 끼는 것처럼 소켓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인터넷선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요 잭 이름이 요 딸깍하고 들어가는 요 잭 있죠. 이 투명한 잭. 이게 인터넷 잭은 RJ45라고 합니다. RJ45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유선랜이죠. 그러면 이게 이더넷이라고 합니다. 유선랜을 이더넷, 여기 써있군요. ETHER-NET 해서 이더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으로 보면 802.3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유선랜의 표준입니다. 이게 802.3 유선랜의 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라즈베리 파이 모듈에 대한 그 겉모습 설명을 했습니다.